좀 이제 보면 이제 세팅이 좀 바뀌었죠. 이제 유튜브 어째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이 바라보기에 경기를 좀 골라서 듣고 싶은데 어디 경기를 하고 있는지 찾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좀 세팅을 하려다 보니 그래도 경기 어느 거 하고 있다라는 표시라도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캠도 이제 좀 깔끔하게 좀 씻고 방송하는 걸 습관 들이자 생각에 일단 캠도 켜고 이렇게 머리도 좀 만지고 이렇게 방송하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어 그리고 방송 시간이나 그다음에 영상 길이라든지 업로드 시간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분석을 대충 하면은 제 밥벌이가 끊깁니다. 짧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분석을 좀 빨리 하고 저도 빨리 방송하고 싶죠. 날로 먹고 싶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게 안 좋으면 저는 이게 벌이가 확 줄어요. 이게 전업이다 보니까 저는 적중률을 올리고 그거에 맞춰서 손님들을 유도해서 그만큼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영상으로 모든 걸 다 알려줘도 참 좋겠지만 그러면은 제가 방송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유튜브에서 그냥 정보를 받아보시면서도 충분히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분들만 있어서는 제가 방송을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타이트하시다면 하루 1,000원꼴이에요. 월 3만 원 멤버십만 가입을 하셔도 정경기 결과 예상표를 제가 라이브 전에 미리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부담되는 금액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방송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정도는 이제 조금은 후원해 주시면서 방송 정보 좀 얻어가면은 더 서로가 좋으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급하시다. 그러시면 4만 원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저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빨리 정보 얻으시고 그렇게 서로 상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냥 방치하는 게 아니죠. 오늘도 이렇게 해답을 찾아온 게 여러분들이 좀 경기를 한 경기 한 경기 뽑아서 들으시려면은 이렇게 화면에 어떤 경기를 분석하고 있는지 그 표시라도 되면은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좀 세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더 보기 좋게 할 수 있게 좀 노력할 테니까 같이 좀 이렇게 상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세팅을 바꿔놨으니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보면은 이제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실 조라이언이 초반부터 홈런에 무너지면서 경기 양상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경기가 폭발됐죠. 무려 1회부터 7회까지 전이닝 득점이 이루어지면서 클리블랜드가 타격을 폭발시켰는데 오늘도 사실 미네소타 입장에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상에 지금 나와 있는 선발 투수는 로하스예요. 이 로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멀티니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앤더슨이 나올 거라고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아마 오프너 쓰고 투수가 바뀔 가능성이 이미 높아진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경기는 클리블랜드에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오늘 지금 이 경기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49% 레인돼 있죠. 실제로 이 경기가 지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연 시작되었을 때 경기가 진행되다가 다시 또 비가 올 가능성이 생겨. 만약에 지연 시작이 안 되고 그때 비가 안 내리고 진행이 될 수 있다면은 경기 종료 전에 다시 비가 올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연 시작이 된다. 그러면 경기 하다가 7회, 8회쯤 돼가지고 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배팅하기 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구매를 한다면은 메색이 나오는 이 경기에서 클리블랜드 타격도 이미 터졌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이게 좌투수다 보니까 미네소타가 지금 벅스턴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벅스턴 같은 경우에도 좌투수에게 상성이 별로 좋지가 못하고 장타 생산에서 이미 지금 미네소타가 최근까지도 좌투수 상대하면서 이만하가도 상대했었죠. 저 시카고 컵스 원정에서 성과가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는 양상 속에 클리블랜드가 또 불타버리면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클리블랜드가 좀 유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비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안타깝게도 이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7시 40분 시작 경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오전 구매가 또 불가능한 경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도박수가 좀 많이 붙게 되겠죠. 비가 안 오길 빌어야 될 겁니다. 비가 안 온다면 사실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쪽으로 생각을 충분히 좀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다저스의 경기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빨간불 들어왔죠. 이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강수 확률이 77%예요. 실제로 시간당 강수 가능성을 보면 91%까지도 올라가는데 비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썬더스톰이 온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전부 다 필라델피아 경기도 마찬가지고 양키스 경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비가 온다고 돼 있는 경기들이 대거 이제 썬더스톰이 온다고 돼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저 동부지구 이제 북쪽에 있는 그쪽이에요. 보스턴도 마찬가지고 양키스도 마찬가지고 그쪽 구간에서 썬더스톰이 있는데 필라델피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지금 이것도 로블레스키 대 제킬러면은 양팀 타격 어제 보셨죠?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타격 부진이 애초에 그렇게 깊이 이루어지는 팀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저스가 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치고 나가는 것을 보면은 오늘 타격감은 일부 조율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무키 배츠가 살아났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저스가 지금 무키 배치 4번 쓰고 있는 것부터가 애초에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 무키 배치가 살아나 버리니까 점수가 나잖아요. 중심 타선에서 활약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도 당장 오타니가 어제도 보시면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바깥쪽으로 계속 휘어나가는 공에 과감하게 방망이를 던지면서 무릎이 지탱해가지고 휘둘러줘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끊어쳐서 손목 컨트롤을 하려고 하니까 공이 안 맞아요. 그게 지금 오타니 컨디션 분명히 안 좋은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시너지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잭킬러 지금 필라델피아 선발진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발 투수를 뽑아라면 지금 잭킬러예요. 진짜 에이스다운 모습으로 묵묵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고, 피츠버그 시리즈에서 한번 아쉬웠지만 곧바로 반등해서 다시 페이스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로블레스키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로블레스키 구이면은 지금 상승선 로블레스키의 그 변화구에 당장 이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필라델피아 타선이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는 하퍼, 슈아버가 좀 마시까지도 부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도 사실 필라델피아가 1회부터 만루 위기에 빠지면서 경기가 어려워졌던 게 이 트레이터너의 수비였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 트레이터너가 수비 지표가 플러스 15점이었는데 올해 마이너스 7점입니다. 지지난번에 크리스토퍼 산체스 경기였나? 그때도 트레이터너가 실책 때문에 경기 개판 났던 경기, 그 워싱턴전이었던 것 같아. 아닌가? 아무튼 그 개박살을 썼는데 그때 트레이터너가 지금 실책이 실제로 많아요. 근데 공격에서 어제도 홈런도 때려내고 첫 타석도 이제 안타 2루타 때려내면서 시작하면서 타격 자체는 괜찮았으니 오늘도 여기에서는 기대값이 그 타격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슈아버, 하퍼, 알렉봄 그 다음에 마시까지 가는 과정에서 로블레스키랑 상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양 팀의 타격이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는 건 인정해줘야겠지만, 양팀 선발 투수의 이닝 소화 능력이라든지 최근의 페이스를 생각하면 이 경기는 8.5점에서는 언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뉴욕 양키스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 이거는 어제 그냥 MVP 그냥 잭슨 치존이었죠. 그냥 무조건 그 피츠버그가 진짜로 잘 따라 붙었어요. 발데즈의 홈런도 마찬가지였었고 1회 치조만데 3런 홈런을 맞고 나서도 추격되는 양상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치조미 또다시 제역전 홈런을 때려내고 그때 넉다운 당했습니다. 그냥 안타가 미친듯이 나오면서 홈런도 마찬가지고 그냥 3회 만에 이 오늘 점수가 다 나고 4회부터 단 한 점도 뽑지 못했던 양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 경기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비 소식이 요거는 매우 강합니다. 진행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구매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오버로 가는 게 진짜 좋은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냐면, 제가 오늘 비 소식이 이렇게 강한데도 제가 비 소식이 강하거나 불펜이 불안하거나 뭔가 경기에서 삐꾸가 있으면은 제가 항상 점수를 좀 깎아줘요. 별점을. 오늘 이게 이제 비가 올 가능성이 95%가 되어 있는데도 제가 별점 7.5점 줬습니다. 9.5점 오버에. 그만큼 이게 기준점이 높음에도
오버 가능성은 상당히 생각해요. 제가 어제 이 경기도 실제로 조합픽 썼던 경기예요. 피츠버그 승을. 저는 피츠버그가 역전됐을 때 됐다 싶었거든요. 타격감이 진짜 좋았어, 피츠버그가. 근데 치좀은 못 이기더라고요. 결국 어제도 양키스가 치좀 덕분에 승리를 하겠는데 오늘은 승리는 장담 못해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피츠버그 승사이드 봅니다. 그만큼 타격감은 지금 피츠버그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꾸준하게 잘 치고 있어요. 타격 데이터가 리그 최상위권을 지금 거의 한 3주가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키스는 반짝 타격이었거든요. 잭슨 치좀이 다 했으니까. 물론 안타 생산이 많이 됐었지만 그만큼 이제 타격적 양상 속에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되는 그림이 되어서 양키스가 좀 이제 공략이 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도 워렌이라든지 그 다음에 쉔들러의 경기 매치 상성은 양팀의 타격을 좀 더 기대하게 되고, 거기에선 피츠버그 기값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버 생각하면서도 피츠버그 승인데, 저는 비 때문에 당연히 고려할 수 없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템파베이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금 이제 저도 주력으로 사랑했던 7.5 언더였어요. 주력으로 뽑았던 건데 0.5 오버가 났습니다. 9회에 결국 홈런 한 방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7대1로 딱 이제 8점 났죠. 이 경기가 제가 원했던 것보다는 망가졌어요. 그게 제일 치면 사실 이게 3대1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5회에 추가 실점하는 그 히메네치의 그 알까기, 그냥 정면 가랑이 그대로 글러브 갖다 대고 있으면 들어가는, 가만히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잡는 공이었는데 글러브 들어가지고 알까기 돼버립니다. 그래서 3루주자가 들어와죠. 그 추가 실점 되면서 그게 점수가 들어와서 이제 4대 벌어지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경기는 더 잡기가 좀 쉽지 않았지 않나. 경기 운영에서 물론 피츠버그 토론토 입장에서도 투수 운영 자체는 뭐 피셔도 쓰고 했던 거 생각하면은 나름 경기를 던진 경기는 아니었어요, 이 경기가. 근데도 이제 템파베이 타선은 볼티모어에게 수입패를 당했어도 그간 역전을 당하고 이제 패배를 하긴 했지만 타격에서는 보여줬던 것들이 똑같이 템파베이 이제 토론토 원정 와서도 템파베이는 똑같이 보여줬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경기도 실질적인 타격 데이터에서는 템파베이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이 경기가. 문제는 양팀 선발 투수인 거예요. 가우스먼과 라스무센인데, 가우스먼은 지금 원인 모를 제구 난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구가 안 되고 있고, 이번 시즌은 여전히 슬러그 수치는 감당이 안 되고 있고, 체인지업을 던져도 공이 땅볼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부분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라스무센도 지금 7월달 2경기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서로가 지금 일단은 비슷하지만 다른 이유에서 7월달까지 지금 부진이 있습니다. 라스무센은 6월달에 언터처블이었어요. 그런데 7월달에 2경기가 양키스 상대로, 그 다음에 하나 휴스턴일 거예요 아마. 2경기를 무너졌었고, 가우스먼은 6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계속 제구 난조를 겪으면서 시즌 초반엔 피홈런, 최근에는 제구,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즉 일단은 이 경기는 절대로 언더를 이제는 볼 수는 없어요. 왜? 선발 투수들이 이미 무너진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라스무센 같은 경우도 토론토 상대로 홈 원정 2경기 연속으로 등판해가지고 2경기 모두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었는데 경기 내용 자체가 깔끔하지 못했어요. 오늘 경기도 일부 공략될 가능성까지는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타격이에요. 템파베이는 타격이 그래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팀이란 거고, 토론토는 어제도 사실 진짜 잘 됐으려면은 게레로 주니어가 쳤던 그 타구가 잡히지 않았어야 됐어요. 잘 쳤는데 워닝 트랙에서 잡혔거든요. 그게 더 뻗거나 아니면 안타가 돼서 좀 풀렸어야 되는데 그거마저 잡혀버리면서 게레로 주니어마저도 지금 타격감을 올리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당장 템파베이 어제 보셨죠? 그냥 뭐 심스는 뛰면은 내 안타 만들 수 있으면 그런 주력도 가지고 있고, 타격에서는 여러 타자들이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보스턴 시리즈부터 계속해서 똑같았어요. 타격 자체는 템파베이가 훨씬 더 상위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양팀 선발 투수들이 어차피 똑같이 불안하다면 기대값 있는 쪽은 템파베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펜도 어제 어차피 피츠버그래 템파베이도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도 필승조 운영에 있어서는 여지를 뒀습니다. 어제 레규미나 나와가지고 템파베이가 이제 잘 끌어줬고 마무리 베이커 쓰긴 했지만 어차피 한 번은 굴려줬어야 되는 등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등판 또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하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뭐 토론토도 당연 리드만 할 수 있다면 오늘 이제 호프먼, 로저스 그 다음에 발랜드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좀 쉽지 않은 매치업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과 볼티모어의 경기인데 이 레인저 수아레즈와 카일 브래디시, 이건 진짜 쳐다만 봐도 언더 가고 싶은데 비가 와요. 그래서 이 경기는 건드리기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못 건드려요. 애매한 것도 아니고 못 건드려요. 이것도 이제 썬더스토름이 온다. 그냥 비가 아니에요. 레인도 아니고 썬더스톰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진행이 안 돼요. 보스턴이 어제 경기를 승리하면서 결국 14연승에 도달을 했고 지금 양키스가 어제 이겨버려가지고 토론 템파베이도 이기고 해서 순위를 좁히진 못했지만 그래도 와일드카드 시드에서의 입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지금 치열합니다. 클리블랜드도 어제 결국 또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와카 시드가 그 아메리칸 리그가 꽤나 계속해서 커트라인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스턴도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좀 이제 스탠스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늘도 레인저 수아레스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당장 안타깝게도 비 때문에 이 경기는 건들지 못하게 됐다. 그래도 하나 어차피 비 때문에 고려 안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드디어 이제 또 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승 트리거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오늘도 근데 트리거 볼티모어 승 나왔었습니다. 오전에 최신화 한번 해드렸죠. 멤버십 분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도 볼티모어 승 트리거 나왔는데 보스턴이 이겼어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오늘도 볼티모어 승 트리거 나와 있다. 단 강수확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3% 수준. 근데 이제 비가 일단 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저는 승패보다 일단 언더 보는 경기입니다만 비 때문에 일단 고려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은 의견은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스턴 경기는 보면은 그냥 무언가가 있어요. 지는 경기도 어제도 보세요. 지는 경기도 이겨냈잖아요. 드루빈의 홈런 누가 거기서 그게 홈런을 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홈런이 되면서 역전이 만들어지고 보스턴 지금 이번에 템파베이 시리즈 칠 때도 계속 역전승이었잖아요. 한 번은 콘트레라스, 한 번은 아브레이유 뭐 돌아가면서 지금 역전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지금 보스턴의 야구기 때문에 당장 뭐 여기 트리거가 나왔다 해서 쫄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언더가 더 메리트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은 하게 될 것 같아요. 단 비 온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어제 이 경기를 애틀랜타 승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불안한 게 결국 불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필승전 운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배팅을 못한다 했는데 실제로 필승전 운영 못했습니다. 어제 예상했던 투수 중에서는 킬레이 빼고 이제 0이 나와가지고 아웃카운트 2개 잡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데로스 나와가지고 2.1이닝 소화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이 운영 자체가 제가 절대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었었고 애틀랜타가 그걸 잘 풀어나갔던 경기라고 봐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이러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죠. 워커뷸러 지금 갱생 불가능 수준이거든요. 재고 안 되고 피안타율 기아업 수준으로 올라가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로페즈 제가 안민 투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로페즈가 워낙 경기 초반에 요행을 많이 부려요. 실제로 이 로페즈라는 투수가 최고 구속이 97마일이에요. 97마일. 근데 1회에만 되면 93마일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얘가. 그만큼 이 완급 조절을 계속 하려고 하는 유형의 투수인데 그것 때문에 1회에 좀 많이 처맞아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실점되는 과정에서 성과가 좀 안 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전체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지금 1회 피안타율이 3할 3푼 3리에 이제 WHIP가 2.00이에요. 2.00. 그 다음에 2회가 3할 1푼 3리인데 1.38의 WHIP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1회부터 자신의 원래 페이스에 공을 던지지 않으니까 제구가 안 되는 거예요. 볼넷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구속도 당연히 느리니까 타자들에게 얻어맞을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제구까지 안 되면은 1회 실점률은 올라가는 게 로페즈의 치명적인 단점인데 오늘 그게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샌디에고의 전반적인 최근
중단기 기간의 타율 부진 때문이에요. 근데 그나마 최근에 이제 시리즈를 치르면서 샌디에고가 타격을 많이 불태워놨죠. 그래서 단기 성적을 보면 오늘 로페즈 털려낸다고 봐야 되는데, 이 성적들이, 그런 샌디에고의 타격 성적들이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나왔던 그 성적들 어제 보세요. 바로 캔자스시티 원정 벗어나니까 타격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적이 뻥튀기 된 성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오늘은 로페즈가 그 수준 자체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로페즈가 1, 2회만 넘길 수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수월해져요. 피안타율이 6회, 7회까지 가면서 2회, 그러니까 3회부터 7회까지 피안타율이 2할이 넘어가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샌디에고에게 가장 핵심인 거는 1회와 2회인데, 그게 오늘 억제될 가능성이 꽤나 있는 경기라서 아마도 이제 로페즈가 그래도 좀 버티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 그 구간만 넘기면 로페즈 이후에 오늘도 리, 그 다음에 저 이제 푸엔테스, 그 다음에 이글레시아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킬레이라든지 지금 등판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득점 불펜 지원을 좀 받아줄 수 있으면 오늘 애틀랜타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애틀랜타 승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 로페즈가 1회와 2회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 특히 제구가 1회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데, 그게 오늘 제구가 잡힌다면 애틀랜타가 꽤나 쉽게 경기를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볼 수 있는 경기가 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제구가 관건이에요, 1회.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 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제 경기가 점수가 결국 많이 안 나죠. 4대3으로 끝났는데, 이 경기도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킬리안 이 새끼 갱생이 안 돼요. 최근에 좀 잠깐 이제 가면을 쓰고 잘하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나올 때마다 털립니다. 어제도 결국 패전 쳐먹었어요. 진짜로 샌프란시스코 불펜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벌써 어제 패배당하면서 이제 6패 당했죠. 불펜에서 개인 패배만 6패입니다. 진짜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말아먹는지 답이 안 나오는 수준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아빌라 대 마을, 사실 선발 싸움에서 어제 이제 로토와이에서 마을 써놨다가 말아낸다 해갖고 치렀던 경기였는데, 오늘 마을 나온다? 더욱더 상황은 안 좋아져요. 이제 캔자스시티의 타격이 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타격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안타 9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캔자스시티의 이 라인업의 지금 핵심 타자들이라고 봐야 되는 타자들 중에 지금 바위쭈라든지 아니면은 캥겔리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스칸티노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제대로 타격이 안 됐는데도 이런 점수가 나요. 근데 얘네들이 젠슨도 마찬가지고, 얘네들까지 타격이 이루어지는 매치업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무너지는 건데, 하필 마을을 상대로 상성 자체가 좋아지는 게 하필 딱 얘네 둘이에요. 얘네 둘. 그래서 오늘 경기가 1회부터 샌프란시스코가 꽤나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자스시티 입장에서는 어제보다 훨씬 더 점수 내는 과정 자체가 수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근데 바위쭈가 어제 이제 교체됐던 것이 지금 이게 출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조금 이제 지켜봐야 돼서 좀 걱정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일단 저는 캔자스시티 승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 만약에 이제 바위쭈도 안 나오게 되고, 내일 경기에서 바위쭈도 안 나오게 되고 좀 또 다른 변수가 좀 이제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말이 다르겠죠. 근데 제가 이 경기를 캔자스시티 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람이 이렇게 외야로 불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측풍이 부는데도 기준점이 9.5점이 잡힌 것부터가 샌프란시스코가 과연 이렇게 털 수 있는 지표인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빌라의 구위 자체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캔자스시티의 지분이 더 강한 경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불펜 싸움에서도 더 이상은 이제 캔자스시티가 샌프란시스코의 불펜을 믿을 수가 없다. 그게 지금의 현재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어제 뭐 스미스도 썼고 이제 브루베이커도 나왔고 뭐 그렇게 했는데,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다니엘 린치랑 크루즈밖에 안 썼으니까 이제 에르체가 남아 있고, 아직까지 불펜에서도 뎁스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빌라 이후에 운영이 꼬일 것 같지도 않고 뭐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캔자스시티 승 일단 말씀드려보는데, 이 바이츠 컨디션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뉴욕 매치의 경기인데, 요거는 이제 어제, 저 결국 관건이 됐던 거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요소를 들었죠. 미즈로스키의 컨디션과 그 다음에 이제 프레디 페랄타의 동기부여. 두 개 때문에 제낀다 했는데, 프레디 페랄타 개같이 털렸습니다. 진짜 자존심 제대로 구겼고, 미즈로스키는 불안했던 요소 그대로 4이닝만 던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측 하나는 맞았죠. 미즈로스키가 길게 못 던진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알고 들어갔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65구만 던지고 내려갔어요, 실제로. 근데 어라? 페랄타가 털려버렸죠. 그럼 그때부터 경기 끝난 거죠. 이제 미러키가 이제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갈 수 있게 됐고 그냥 무난한 승리가 돼버렸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뭐 미러키 승을 어제 썼다라고 하면은 반쪽짜리 운이 좋게 맞춘 케이스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낀 게 좀 뭐 생각보다 좀 아쉽다는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하게 경기가 끝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소튼 대 스프라트 나오는 경기인데, 이제 어제 미러키 타격하는 거 보면은 이제 자투수가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당장 감당하기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이애미 시리즈를 치르면서 미러키 타선이 이 한 번 3대1로 그때 역전승을 했었던 콘트레라스의 끝내기 승리 경기 이전에 경기 내용 자체가 안타 생산이 충분히 잘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안타 생산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어요. 소튼이 지난 경기도 이미 봤지만 구위적으로 볼 때도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프라트가 친정팀을 상대로 이제 등판을 하게 될 텐데, 스프라트에 대한 약점은 이미 전부 이제 매치 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략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특히 7월달 전반기 마무리를 하면서도 스프라트의 제구는 여전히 흔들렸었고, 그때 피츠버그 원정에서 결국에 제구 난조 때문에 아예 제 역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강판당했었던 경기를 실제로 펼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미러키가 스프라트 이후의 경기 운영이 어떻게 꾸려질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정도인 거지, 미러키의 승을 장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실점을 일부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어제는 이제 이번에 트레이드로 이제 휴스턴에서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번에 맥켈러스 주니어 나와가지고 던져줬지만 이제 오늘 경기는 아마 패트릭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만약에 스프라트가 조기강판 되면. 그러면 스프라트 이후에 패트릭 체제에서는 미러키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고, 매츠가 지금 이제 어제 불펜을 다 아꼈으니까 소튼 이후에 과연 짧게 끊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경기가 이제 얘 때문에 터져버려서 그냥 던지는 경기가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기준점이 9점까지 해외에서 가는 거 보면 국내 8.5점 줬을 때는 오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말씀은 드려보게 됩니다만, 이거는 그렇게 추천은 못 드려요. 실제로 제가 오늘 이제 전체 표 점수 중에서 6.5점으로 최저점 준 점수가 점수 준 게 이 경기입니다. 사실 패트릭 카드가 만약에 진짜로 나오게 되면 미러키가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정상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패트릭이 안 나오고 다른 운영이 됐을 때가 좀 문제가 달라지는데, 제가 볼 땐 유력하게 패트릭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웬만큼 이제 스프라트가 흔들리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패트릭 이후에 어제 안 나왔을 때 애쉬비라든지 유립의 맥일 나오면은 미러키가 꽤나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바라보면서도 사실 미러키 승도 당연히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도 같이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가 요 경기일 것 같아요. 일단은 요 경기는 추천은 그렇게 많이 못 드릴 것 같다. 스프라트가 제고 많이 흔들려 버리면 터지는 수준이 심각해졌을 때는 매치도 경기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러키 승을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라고 제가 말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워낙 제구가 많이 흔들려요. 특히나 뭐 이제 볼포가 아니라 이제 몸에 맞는 거 힙바이 피치가 많은 게 스프라트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도 많이 흔들리는 선수라 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이제 스프라트 나오는 경기에 제가 이렇게 화끈하게 이제 미러키의 타격만 믿고 접근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어제 잠깐 또 트리거 알려드리고 갔던 경기가 이거 화이트삭스 승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작 피더스 대 리드오프 홈런이 있었음에도 지키지 못하고 2대0의 경기가 한순간에 뒤집히더니, 사실 그 전에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말로에서 득점을 못하게 잘 막았다 싶었는데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결국 5회 사고가 터졌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삭스가 역전승을 거뒀고 9회 또
무자비한 학살이 나오면서 그 경기 점수가 10대 3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예, 저도 사실 어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그래도 디그롬이 나오는데 그래도 텍사스가 홈에서 타격은 좀 올릴 수 있지 않나. 화이트삭스가 투수력으로 조금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텍사스 승 언더를 봤는데 언더도 그래도 간신히 되나 싶었던 경기가 그 애초에 그냥 막 생각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9회 또 터트려 버렸죠. 그래서 경기 예상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경기였는데 9회 이것도 점수가 5점이나 나버렸으니까. 근데 그 어제 과정을 경기를 펼치면서 이제 화이트삭스가 승리했지만 이런 게 또 생겼습니다. 이제 어제 또 틸이 다시 또 부상으로 홈에서 블락킹은 아니고 이제 캐칭이라고 봐야겠죠. 홈 송구 과정에서 이제 다이빙해온 선수를 태그하려는 과정에 다리 부상이 또 도졌고 결국 또 이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로모가 대신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슐츠랑 합을 맞추게 되는데 슐츠 얘도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또 계속 말씀드렸죠. 요새 제가 구종별이고 뭐고 이렇게 막 보는 거 데이터 많이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냐? 이 씨발 공을 제대로 던진 애들이 없다고. 대표적으로 그런 애들이 얘들이에요. 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라스무센, 가우스먼, 그 다음에 뭐 쉔들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 뭐야 워커뷸로도 마찬가지고, 마을도 마찬가지고, 스프라트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을 던지면 되는데 제구가 안 돼요. 제 볼넷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지지를 못하는데 OBP 자체가 너무 높게 나오는데 구종별 타율 자체가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슐츠도 공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얘도 스위퍼가 좌투수로서 갖추고 있는 스위퍼 중에서는 꽤나 메리트가 있는 스위퍼를 던집니다. 근데 얘가 제구가 또 흔들릴 때 많이 흔들려요. 흔들리는 경기에서는 실제로 지금 이제 WHIP 수준으로만 바라보더라도 저희 볼넷 수치가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죠. 1.3 이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결국 볼넷. 얘가 볼넷이 많이 늘어나 버리면은 이 화이트삭스의 불펜진에 대한 부하가 또 생기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한 피해를 또 감수를 해야 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경기가 루커가 나온다는 거예요. 루커 또한 지금 잘 던지는 경기는 괜찮은데 지금 2승 8패하고 있는 과정에서 루커가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되는 게 결국 핵심적인 상황에서 그 4사구와 홈런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 보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살짝 새가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잘 던지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슬라이더가 낮게 잘 떨어지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 경기 자체가. 근데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루커가 스스로 또 흔들리면서 경기를 스스로 망치는 케이스가 항상 많아요. 얘도. 그게 결국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제 화이트삭스 타격 살아난 거 텍사스도 홈 타격감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어제 잔루가 좀 있었던 게 좀 아쉬운데 오늘 경기에서도 기준점 8.5점 생각보다 낮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오버 생각하면서 어차피 오버 게임 된다? 그러면 이 경기는 불펜 저력에서 싸움을 좀 걸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 화이트삭스가 이 불펜 싸움에서 꽤나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토 시리즈 치르면서도 토론토를 그렇게 이제 실점을 굉장히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인 경기로 풀어갔었고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로 실점 수준은 초반에 에릭 베디가 흔들렸던 경기 점수 이외에 점수 수준이 그 불펜에서 졌던 거는 단 한 점밖에 없었죠. 그래서 운영 자체가 지금 불펜 운영이 좀 반등이 나온 화이트삭스라서 최근에 단기 성적이지만 후반기 시작하고 지금 3경기 4경기 치르면서 이 불펜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는 절대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도 투입 자체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멀티이닝 던졌었던 이 머피도 진짜 요새 알짜배기 활약 진짜 잘해주고 있는데 얘가 이제 어제 멀티이닝 던져서 못 나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남은 투수들이 다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거 반영하면은 오늘도 이제 화이트삭스가 후반 저력에서는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텍사스 정배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컵스 대 디트로이트. 이거는 제가 긴 말 안 할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타이온, 그 다음에 데이비드 피터슨, 그리고 저 누구야,
다 이제 컵스 투수들인데 컵스 지금 투수진들이 더 얘네가 지금 서벨렛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들이 부상 때문에 개그치 박살이 나 있다 보니까 지금 얘네가 선발 메우려고 이제 저렴이 투수들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수집물이 넬체스 데리고 온 피더슨이고 그 다음이 지금 애틀레틱스에서 서벨렛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한 며칠 전에 그것까지 데리고 왔고 그 말고도 지금 이제 그 퇴물 투수가 지금 한 명 더 있는데 잠깐만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네. 그때 타이온, 그 다음에 피더슨, 그리고 한 명, 이름 누구야? 그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 한 명 더 있죠. 지금 이제 시카고 컵스에 걔하고 지금 갱생이 안 된 투수들이에요. 제가 구위만 봐도 콜린 레아까지 해가지고 갱생이 안 된 투수들 몇 명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투수예요. 매치에서도 쓰다가 실패한 새끼인데 얘는 지금 꺼내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피더슨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변화구가 잘 먹혀들어야 되는데 로케이션도 아예 안 맞고 지금 구위도 빠지다 보니까 직구 타이밍에 공략까지 다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선수가 대표적으로 얘고, 오늘 경기에서도 당연히 발데즈 또한 상성에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보셨다시피 결국 이제 위글리 필드에서의 이제 활용은 서로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안의 마이크 부츠키, 그 다음에 스키 세이야, 그 다음에 켈리 주목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홈런 때렸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바람이 외야로 불면은 오버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람이 외야로 부는 게 아니라 측풍이 불어가지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홈런 때렸던 이제 딩글러, 그린 똑같이 응수줬던 디트로이트 타격에서도 사실 어제 결과적으로 승리까지 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격감에서 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발 경쟁력에서도 발데즈가 훨씬 앞서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피더슨이 보여줄 수 있는 기량 자체가 사실 메이저리그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차피 어제 경기 연장까지 가면서 서로 소모값은 분명히 컸었고 그거에 대한 데미지가 서로 있다라는 취지에서는 선발에서 더 오래 버티는 선수 쪽이 오늘 경기도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경기에 시카고 컵스가 투수만 불펜에서 7명을 썼습니다. 디트로이트도 5명을 쓰긴 했지만 결국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던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도 피더슨이 조기강판 되게 되면은 이제 컵스는 경기 플랜 자체가 짜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건 디트로이트 승을 역배지만 충분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경기가 되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배당이에요, 시카고 컵스 정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대 마이애미인데, 이 경기가 진짜 저번 경기 등판 때문에 꼬였어요. 이게 원래라면은 그냥 쉽게 그냥 마이애미 역배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이애미가 지금 이 타일러 필립스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클리블랜드 경기에서 1회 이제 경기가 실점이 2실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때 원래 플랜을 짰던 게 투구수가 1회닝만 던지는 건 아니었는데 1회 공략을 나오면서 투구수 좀 늘어나면서 이 불펜 데이가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1이닝만 던지고 그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불펜 데이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타일러 필립스가 선발 전향이 되고 너무 좋은 활약을 해주니까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스탠스를 이미 보인 게 마이애미예요. 그래서 지금 투구수 관리를 조금 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고, 지금 얘를 투구수 관리를 해주기 위한 선발 투수 한두 명과 그 다음에 불펜 뎁스를 늘려야 되는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현지 칼럼을 통해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얘 한 명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가 원래 1점대 ERA 기록하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흔들려가지고 3점대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소식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지난번 경기 그렇게 한번 이제 걸렀고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쉬었으니 오늘은 풀타임 뛰어줬으면 좋겠는데 장담을 못하겠어. 어떠한 소스도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얘가 선발로서 몇 이닝을 던질지, 지난번 경기처럼 이 경기 불펜 데이를 하는 건지 아무런 소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경기만 아니었다면 그 전까지 계속 선발 전향되고 진짜 혼자서 8이닝 완투패도 하고,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2대1로 졌던 경기 그거 완투패 했잖아요. 8이닝 계속 그런 투구를 했던 게 필립스였는데 지금 갑자기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못 해주고 있죠, 똑같이. 그래서 오늘 경기가 사실 얘가 얼만큼 던질지 장담을 못 하겠었고 마이애미 승을 구매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거
나중에 이제 오전에 돼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만약에 필립스가 오프너 불펜데이 선발 투수가 아니라 진또배기 선발 투수 네 보내시면 됩니다. 네, 진또배기 선발 투수라고 이제로 나오게 된다면은 마이애미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휴스턴이 이제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는 8대5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이애미 타격은 충분히 잘 이루어졌었고 정크의 부진, 온전한 정크 혼자 부진 때문에 비기닝 져가지고 개그치 박살났던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립스가 나온다면 휴스턴 방망이 그렇게 터질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미 얘는 지금 필립스가 던지는 스플리터가 86마일에서 최대 90마일까지 나오는데 그 스플리터가 굉장히 이번 시즌 효율적으로 잘 먹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휴스턴 같은 경우도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오늘 고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서 필립스가 온전한 선발 투수로 활약할 수 있는 경기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제 소스가 나온다면 마이애미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세 경기가 다 역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좀 내일 정배 보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워싱턴 경기인데, 이제 로렌젠과 마이콜라스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이제 워싱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타격에서 이제 얘네가 진짜로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다고. 피츠버그랑 같이 지금 한 3주가량 동안에 상위 타격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워싱턴은 심지어 최근에 타율 1위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위 타격으로 타율 3할 OPS 1위 넘어가요, 지금.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고타율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어제 경기도 안타 12개 생산하면서 막판까지 쥐어짜는 타격을 보여줘서 콜로라도를 찍어 눌렀습니다. 오늘 또 로렌젠 대 마이콜라스면 9위에서는 오히려 로렌젠이 한 수 위에요. 근데 이 마이콜라스가 꽤나 잘 버텨주는 경기를 펼쳐주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고, 바람이 또 하필이면 외야로 불거든요. 이거 오늘 장타 쇼 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타 쇼가 돼버리면은 워싱턴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 공개를 하자면, 아까 전에 비 오는 경기였으니까 이것도 이제 비 안 온 경기로서 하나만 공개를 하자면, 이제 요거 콜로라도 승 트리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워싱턴 승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게 제임스 우드, 그 다음에 가르시아 주니어, 그 다음에 커티스 미드, CJ 에브람스, 그 다음에 루이즈에다가 릴에다가 이제 딜런 크루즈의 제이콥 누네즈, 지금 누네즈 빼고는 여기서 1번부터 8번까지 지금 다 이제 홈런 맞을 각오를 해야 돼요, 지금 로렌젠이. 그리고 콜로라도 또한 굿만이랑 모니아, 그 다음 메카시, 럼필드, 윌카스트로 다 장타 가능, 존스턴까지도, 이 크레이그도 마찬가지예요. 얘 전부 다 장타 때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1번부터 8번 타자 서로가 9번 타자 토바도 마찬가지로 장타 때릴 수 있대. 얘는 이제 장타도 때릴 수 있어. 얘는 1번부터 9번까지 장타를 때릴 수 있고, 얘도 1번부터 8번까지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최근에 타격 데이터로 봤을 때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리그에서 단기 성적 가장 많은 홈런 때리고 있는 팀이 어디? 워싱턴. 그리고 타율 1위 어디? OPS 1위 어디? 다 워싱턴. 슬러그만 0.6이 넘어가니까 단기 성적에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 타격 데이터가 좀 우월하다 보니 워싱턴 승을 좀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 기준점이 왜 해외에서 지금 13이 나오고 국내 12.5인가요? 그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로 장타 쇼가 될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경기가 아마 이 경기지 않을까. 지금 콜로라도도 오늘 다저스한테, 오늘 쏘습니다. 다저스랑 3대1인가 2대1 트레이드 해가지고 할베르손을 이제 다저스로 보냈어요. 그래서 불펜 뎁스가 하나 또 사라졌는데, 뭐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뎁스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건 큰 걱정은 아닌 것 같고, 뭐 이거는 승패로 봤을 때는 이미 타이탄 이제 동전 뒤집기가 되긴 했죠. 어차피 타격점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오버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저는 승패 따진다면 워싱턴 쪽인데, 트리거는 콜로라도 말하고 있다. 저는 뭐 콜로라도 이겨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는 아마 이제 장타가 꽤나 나올 경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저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 이거는 사실 LA 인저스 승이나 언더를 고민 없이 생각을 했다가, 오늘 국내 배당이 이게 말이 이상한데, 해외에서도 9.0이거든요. 기준점이. 국내 이거 9.5 줬습니다. 언오버를. 이해가 안 돼요. 9.5점의 기준점이 왜 나왔지? 이게 리브레토도 자투수고, 그 다음에 우레나도 절대 구위가 만만하지 않아서 세인트루이스가 절대 치기 쉽지가 않을 텐데, 어제도 씨발 3대2로 똥줄승했던 새끼들인데, 이게 왜 9.5점의 기준점이 이 투수 매치업에서 나와야 되느냐.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경기 그렇게 2회 2점 낸 거 역전패 당하면서 끝내기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썼던 거 투수 양상을 보더라도 오늘 지는 그림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브루일 또 나와가지고 던지고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스반슨 나와야 되고 제가 어제도 이거 방송하면서 말했죠. 이제 오브라이언도 꼬름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오브라이언 무너졌으니까 오늘 얼굴 안 보일 가능성 높고 그럼 LA 인저스가 어제 2명밖에 불펜 안 썼으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투입 더 가능해지면은 올해나 이후에 굳히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건데 무슨 근거에서 이게 9.5점이 나왔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LA 인저스가 최근에 좌투 상대로 좋은 성적을 보였던 지표조차 찾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브레토어 대 LA 인저스와의 이 상성에서 뭔가 특이점이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는가 그거를 조금 개별적으로 좀 찾아보려고 해도 이미 맞대결 성적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나마 지금 뭐 많이 만났던 애들이 이제 솔레어라던가 아델이 뭐 4타수 1안타 4타수 무안타면 4번 만난 게 제일 많이 만난 건데 그거조차도 지금 뭐 그렇게 표본이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더 말고 답이 안 서요. 사실 오늘 경기에 세인트루이스가 쓸 수 있는 불펜을 따지고 보더라도 패급들을 이제 드리는 경기가 돼도 패급들이 지금 최근에 활약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8.5도 아니고 9.5점 기준점이 꼬름에서 제낀다라는 정도지 사실 제가 시드가 여유가 있고 아무 때나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이제 배트맨 구매 한도가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았다면 저라면 이 경기는 한번 도전해볼 것 같아요. 9.5점 왜지? 그냥 공짠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배팅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배당이 높은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저도 그 한 폴락 났던 거 200장짜리 한 폴락 났던 거 있죠. LA 다저스 9.5 언더 8.5 언더였나요? 그거 야마모토 나왔던 경기 그 9.5 줬었죠. 균점 맞나? 그거 오버 나왔고 터졌잖아요. 근데 그게 오버 날 매치업이 아니었잖아. 그게 근데 그 오버가 나잖아요. 기준점이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 높은 게 괜히 높은 건 아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못 찾은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 덜어서 피한다는 느낌으로 좀 조합표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기준 상에서는 이 경기는 분석을 해보면은 점수가 7점 이상 나기가 좀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기준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뭔가 놓친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합표 활용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제 분석상으로는 이 경기는 9.5점이라면 언더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 대 신시내티. 이거는 어제 신시내티 타격 보면서 이제 확신을 세웠습니다. 네, 이건 언더 가야죠. 이제 루이스 카스티오가 나온다라지만 언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루이스 카스티오가 사실 이제 이번 시즌에 성적이 분명히 안 나오고 있는 건 맞고 패전도 많이 처먹기는 했는데 최근에 공 던지는 거 계속 주의 있게 봤는데 구위가 빠졌다라거나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피안타가 꽤나 몰려서 맞는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시애틀의 타격감으로는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루이스 카스티오의 지표상으로 바라보더라도 좋을 때 컨디션이 좋았을 때 성적이 좋았을 때와 이번 시즌 부진했을 때 9위에 비교를 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뜯어봤었거든요. 이 경기를 그 루이스 카스티오에 대해서 좀 뜯어봤었는데 성적상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게 작년에도 이제 뭐 구속적인 측면에서 따지고 보더라도 이제 작년이랑 이번 시즌이랑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도 아니었었고 직구구이 오히려 구속 뭐 올랐다면 올랐지 떨어진 것도 아니었었고 뭐 슬라이더도 마찬가지고 싱커도 마찬가지고 구위는 오히려 좋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회전수도 오히려 늘어났고 근데 사실 이제 성적상으로 볼 때 피안타율이 좀 올라갔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발사 속도라든지 발사 각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구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개선되었다라고 보는 게 이번 시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루이스 카티오는 곧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시즌 초반에 말렸던 거고 조만간에 자리를 찾아가면서 평균내기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루이스 카티오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나 신시내티가 이번 시즌 치르면서도 시애틀만큼이나 타격감이 떨어지는 팀이 또
또 신시내티입니다. 실제로 이 신시내티가 당장 이제 특히나 원정 경기 치르면서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여러 이제 사람들이 다 이미 아는 사실이죠. 이번 시즌에 원정 성적만 우리가 따지고 보더라도 신시내티의 타격 데이터가 리그 전체에서 봤을 때도 이미 하위권에 있다라는 것은 아마 다 중하위권에 아마 기록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만큼 지금 임팩트 있는 성적이 그렇게 나오는 팀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즌 전체 타격도 리그 전체 28위급 아마 2할 3푼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떨어져 있는 팀이고, 최근까지도 그런 부진 양상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져고 있던 게 이 신시내티였기 때문에 오늘도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언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신시내티 승을 가기엔 어제 타격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루이스 카스티오가 일부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더 본다 정리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경기입니다. 애틀레틱스 대 애리조나의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 펄킨스 대 이제 콜 드레이크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이 드레이크가 유망주예요. 유망주. 애리조나 유망주인데, 얘는 진짜로 애매합니다. 진짜 애매해요. 진짜 그냥 애매한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애매한 게 9위가 애매해요. 일단 구속 자체가 91마일에서 한 94마일 선에서 형성이 되고, 빠른 공이. 그리고 이제 최대 96마일이라고 하지만 던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랑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그 슬라이더도 평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슬라이더 각도도 하리존탈 이제 무브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평 무브먼트가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체인지업 수평 무브먼트가 조금 더 크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슬라이더 무브먼트가 꽤나 밋밋해요. 구속도 밋밋하고. 근데 좌투수라는 이점만 가지고 이거를 버텨낸다라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상대는 애틀레틱스. 그러니까 이제 또 잘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제 애틀레틱스가 이제 무려 15개의 안타를 때려냈거든요. 안타 생산 자체는 확실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그 워싱턴이랑 경기를 하면서도 마지막 경기는 3대 이제 5대 2였나요? 똑같이 이제 워싱턴에 지긴 했었지만, 그날 경기에서도 그리핀 상대로 충분한 타격이 분명히 이루어졌었고, 이제 어제 경기도 결국 제이코빌슨, 소더스트롬 얘네들이 결국 그 진 경기였지만 그때 경기도 이제 안타 다 생산했었던 걔네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뭐 이제 소식도 나왔는데, 니커츠가 이번에 그 이제 1200억 규모의 이제 장기 계약 이제 제안을, 구단이 냈던 제안을 거절을 하고 이제 본인 서비스 타임 채운 다음에 F에 될 거를 각오를 한 이제 그런 제안의 거절이 있었는데, 그만큼 뭐 니커츠도 나오게 되면은 또 기대값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결국 지금 뭐 당장은 못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제 기대는 지금 애틀레틱스 타선에도 분명히 있는 경기란 말이에요. 이게 좌투수가 나오지만 이게 그리핀보다 구위가 약하면 약했지 얘가 좋은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애틀레틱스의 타선이 이렇게 불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갖다가 드레이크 꺼내갖고 버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펄킨스야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는 그림이 바뀌지는 않은 투수이다 보니까 아직도 못 있겠거든요. 1회 그때 펄킨스가 아마 6점 주고 개털렸던 경기였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마이애미전이었었죠. 아직도 막 짜릿짜릿합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타격이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거. 지금 아레나도가 뭐 지금 이번 시즌 13호 홈런까지 때렸나요? 아레나도가 진짜 잘 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리조나 타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페르도모, 그 다음에 이제 캐롤 두 명이었는데, 페르도모 어제 타이밍 살아났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경기는 충분히 더 터질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버 봐야 된다. 9.5점이지만 애리조나 홈발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애리조나 홈구장이 워낙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장거리 타격이 꽤나 많이 이루어지는 구장이 바로 요 체이스필드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특히나 여기 이제 소더스트롬, 제이코빌슨, 그 다음에 이제 볼테, 그 다음에 랭겔리어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라이너성, 발사각도 낮은 라이너성 타구를 많이 생산하는 이 타자들이 있는 애틀레틱스 또한 셰이스필드의 이점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팀은 명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전체 프리뷰 마무리 될 것 같고,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이제 멤버십 혜택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시간 촉박하신 분들은
월 하루 1,000원꼴입니다. 월 3만 원. PC로 가입하셔야지 3만 원이고요. 모바일로 가입하시면 앱 스토어 수수료 때문에 4만 몇천 원 결제될 거예요. 그래서 꼭 가입하신다면 PC로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가입하셔갖고 후원해 주시면은 방송 퀄리티 더 높여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전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